안녕하세요. 타샤TV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달무로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로뎀이라고 하는 가게로 왔습니다. 로뎀은 따까이따이의 메인 가게가 있고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꼭 장 같은 곳인데 매주 토요일 날 새벽부터 한 12시 1시까지만 열리는 반짝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은 야채를 구매합니다. 여기서 오는 야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야채는 대부분 따까이따이나 혹은 바교 쪽에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채가 너무나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고 아주 쌩쌩해서 기분이 좋네요. 잘 샀다는 느낌이 들 만큼 아주 좋은 야채들입니다. 판매를 하시는 로뎀 사장님 아이디어 참 잘 잡으셨네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야채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박달무는 잎사귀는 우선 씻지 않고 미리 3등분 아니면 큰 거는 4등분해서 잘라주고요. 저 꼬다리, 무의 저 파란 쪽이 있는 꼬다리는 많은 가정주부들께서는 저걸 다 다듬어서 저것도 버리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어머니 역시 그렇긴 한데 저는 제가 먹을 거고 그리고 저것까지 다 일일이 손질하기에는 너무 귀찮아서 그냥 잘라버리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윗부분에 잎사귀 부분은 미리 좀 나눠서 잘 말려두면 나중에 시래기 된장국 같은 것을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깜빡하고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김치 만들 때 요거를 사서 아예 그냥 시래기용으로 좀 말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를 한번 만들면 10kg 정도면 한 두 달은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이고 물론 그 김치만 먹는 게 아니고 박달김치만 있는 게 아니고 배추김치도 있고 깻잎 장아찌도 있고 마늘 장아찌도 있고 사요대 장아찌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요대라는 거는 이 나라에서 나는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런 열대지방에서 나는 과일인데 이거로 사요대 장아찌를 만들면 정말 맛있습니다. 좀 귀차니즘 때문에 한번 만들 때 보통 김치는 8kg에서 10kg 정도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두고두고 쉬어질 때까지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또 현지인 또 친구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고 하다 보면은 이건 뭐 순삭이죠. 순삭. 순식간에 삭제돼 버리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 보통 음식 같은 거 해주러 많이 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만드는 음식이 보통 김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른 거 안 만들고 김치를 만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김치는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어른들한테도 들었었고 실제로 어머니가 만든 김치는 다른 집에 가서 맛본 김치와는 비교 안 될 만큼 상큼함과 시원함과 아삭아삭함과 하여튼 입에 감칠맛이 도는 그런 김치였습니다. 그 손맛도 타고난 건지 제가 김치를 여러 번 만들어 봤지만 실패는 사실 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실패를 안 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진짜 맛있게 만들어 먹었고 맛있진 않더라도 뭐 평균치를 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저도 모르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는 웬간하면 사 먹지 않고 만들어 먹는 거를 사실은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 혹은 이제 아이따족이나 혹은 필리피노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김치를 나눠주고 먹어보게 하면은 다들 반응은 다 맛있다고 합니다. 그게 거짓된 아니면 저기 예의상 그런 반응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맛있다라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말을 하고 먹어주는 걸 보면 저도 사실 참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여기 식품점에도 이미 한국에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제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꽤 많은 한국 제품의 김치들이 여기 들어와서 팔리고 있습니다. 참 김치들 맛있게 만들고 정말 아직 시다는 김치들이 팔리고 있어서 너무나 맛있게 먹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평범한 소시민들이 매번 사 먹기는 가격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김치찌개 한번 해 먹고 라면 먹을 때 먹고 밥 먹을 때 김 싸 먹으면서 먹고 하다 보면 한 두 번 먹으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주 사 먹기는 부담이 됩니다. 물론 싼 김치도 있습니다. 10kg에 한국 돈 한 2만 원 정도 하는 중국 김치가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제 김치를 선호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그네들의 만행을 하도 많이 봐서 솔직히 이 속에서 꺼름직해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김치만큼은 그냥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해서 김치를 만들어 먹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라는 게 있고 유튜브 중에서 또 백 선생님이 있어서 아주 좋은 레시피들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배운 것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순두부가 될 것 같습니다. 순두부를 끓여놓으면 아주 그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다들 순삭합니다. 저뿐 아니라 저의 친구들, 지인들이 왔을 때도 대접을 했는데 너무나도 좋아해서 저 역시도 기분이 좋고 너무나 맛있어서 또 기분이 업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김치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제가 혼자 살고 있는 독거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이 사는 반려견 3마리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 대부분 모든 게 귀찮아지고 뭐 만들어 먹고 싶지도 않고 해서 컵라면이나 뭐 즉석 음식들을 많이들 먹는다고 하지만 제가 특이하게 개인적으로 그런 음식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즉석 음식을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프랜차이즈가 많은 나라이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지만 즉석 음식류는 저는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돌싱입니다. 저희 혼자 사는 돌싱의 기본적인 식단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침은 보통 빵을 먹습니다. 빵과 커피, 이것이 거의 10번 중에 한 7번은 먹는 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식단을 이야기해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서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벌써 한 10년도 넘은 이야기 같은데요. 그때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떤 걸 먹고 사냐, 이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아침엔 빵이고 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를 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겁니다. 저도 놀라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니? 너 어떻게 그런 걸 먹고 사니? 이러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걸 걱정 안 하시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밀가루 많이 먹지 말아라, 건강에 안 좋다, 뭐 등등. 아무튼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잔소리는 아직도 정정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제 식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순두부 이런 것들은 다 해먹고요. 짜장덮밥, 카레덮밥 이런 것도 자주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식빵에 피자를 올려서 먹는 피자 식빵을 많이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야채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요새는 좀 잘 안 해먹고 있지만 예전에 자주 해먹었던 것이 피자 식빵입니다. 그리고 감자를 삶아서 반을 가르고 거기다가 또 피자를 넣어서 먹는 통감자 피자찜을 또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뭐 김치 부침개 혹은 여기 부추 부침개, 그다음에 실파라고 하나요? 그 얇은 파, 쪽파 부침개 이것도 아주 많이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들을 대접할 때 특별히 준비하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게 되는 경우죠. 친구들보다는 어르신들하고 자주 먹었던 음식이긴 한데 이건 이 얘기를 하면 노란 딱지가 붙거나 댓글로 이상한 댓글을 다실 분이 생길 것 같아서 겁이 나긴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따족들이 많이 사는 산이나 이런 데를 가면 거기 이제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농장 하시는 분들한테 집에서 기르는 똥개, 누렁이를 이제 저희가 보고서 저거 우리한테 팔 수 있냐, 나한테 팔 수 있냐 물어보고 이제 가격 흥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서 주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가서 요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머리, 내장, 뭐 발, 꼬리 등은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남은 고기 요것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어르신들을 여러 번 대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 그런 것보다는 다른 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셔서 이제는 메뉴를 좀 바꿨습니다. 귀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 자라가 있더라고요. 자라, 용봉탕. 한국에서도 용봉탕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용봉탕에 들어가는 자라 한 마리와 토종닭 한 마리를 넣은 그 가격이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야, 이거 좋다. 이거를 가지고 어른들 대접하거나 귀한 분들 오시면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메뉴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어디서 자라가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물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다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후에 자라를 사서 이제 주변 분들하고 이제 나눠 먹기 시작하고 그분들을 대접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아예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드시는 분도 있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자라의 맛은 아주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고소하며 먹을수록 감칠맛이 나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 부분을 먹는 거는 좀 젤라틴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제 식감에는 저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허벅지 쪽 살,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렁허리라고 불리는 장어를 알게 됩니다. 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던 장어와 생김새가 달라서 한 번도 구매해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드렁허리가 건강에 그렇게 좋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한번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장어 요리는 제가 올린 영상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잘 삶아서 살과 뼈를 분리하고 그래서 다시 끓여서 추어탕 끓이는 식으로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사실은 쑥갓이나 미나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맛이 우리가 알던 그 맛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한번 미나리하고 쑥갓을 제대로 구해서 넣고 한번 다시 또 영상을 만들면서 끓여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건강에 좋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친구들과도 이야기하면서 간혹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장어탕이나 자라탕을 만들거나 자라탕, 용봉탕이죠. 이것을 만들어서 먹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드렸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좋아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해드리지 못해서 참 불효다 싶은 생각도 했네요. 제가 한국에 산다면 아버지에게 매기 매운탕, 뭐 장어탕 혹은 뭐 민물 매운탕 여러 가지들을 진짜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사서 드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들이 만들어주는 걸 드시면 참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연세가 80대 중반으로 치닫고 있으셔서 얼마나 더 오래 계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런 걸 대접하지 못하고 이러는 상황이 사실은 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용봉탕이나 자라탕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들에게 또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썰을 푸는 동안에 김치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김치 만들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영상을 보시면서 제 나레이션을 들으셨어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이것저것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고 정말로 어지럽히고 이러지만 결정적인 건 모든 거는 끝나고 나면 제가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남자가 혼자 살기 때문에 굳이 가정부를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괜한 오해, 괜한 또 구설수 혹은 이 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런 셋업 범죄, 사람 연맥이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아예 가정부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바로 드렸죠. 왜냐면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게 차라리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옛날에 배우 송강호 씨가 나온 영화 중에서 와이프와 딸을 미국에 보내놓고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아내가 보내준 비디오를 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족이 그리워서 울면서 먹다가 라면을 확 집어던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바로 또 일어나서 주섬주섬 라면을 또 치우는 장면입니다. 땅에 흐트러진 라면 국물들을 쓸고 닦고 하는데 참 슬프고 웃기기도 하고 어쩌면 제 처지랑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서 가슴이 찡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꼭 한번 눌러주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유튜버 일에 재미는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